우리가 어제까지 본 데가 지금 오늘 원이 기본 형태가 이렇게 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원의 중심을 잘 보라겠고 중심과 반지름을 봐가지고 원을 해결할 생각을 좀 잘 해줘서 중심과 반지름이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심이 0,0이는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은 원의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이 r 되니까 이 식 자체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겠고 이것을 다 풀어 헤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가 일반형이고 일반형이 나와서는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고 근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이것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것이 원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를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요 반지름 여기가 r제곱 같이 나올 건데 반지름이 0보다 커야 원이 되니까 여기가 r의 제곱값인데 그럼 r 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값에다가 루트로 씌우면 되고 루트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거 값이 0보다 크다 해도 상관없다 했잖아. 근데 그게 판별식 값으로 따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이 40점 이걸 얘를 완전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완전 제곱을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 값인데 얘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외워서 해도 상관없다 그랬고 이것이 이제 원이 그 원에서 그 일반적인 형태를 말하는 형태였고 일단은 이렇게 원을 나타내는 방법은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을 주던가 아니면 점을 주려면 점을 3개를 줘야 돼. 왜냐면 3개를 줘야 A값, B값, C값을 구해서 이거를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 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을 2개 주면은 얘는 분명히 지름의 양 끝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주면은 얘랑의 중점을 이용해갖고 원의 중심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결국 반지름이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점을 주어졌을 때는 얘가 분명히 지름의 양 끝점을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판단을 하면서 얘를 좀 적어라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의 형태가 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원이 원의 형태가 x축에 접하는 형태도 있고 원의 형태가 y축에 접할 수도 있고 원이 x축, y축에 다 접할 수도 있는데 이 접한다는 문제가 나오면은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일 때 이 a하고 b 중에서 어떤 것이 이 r값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5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잘 했어. 결국은 얘가 뭐 x축에 접하는데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이렇게 할 때 몇 콤마 몇을 지난다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형태를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를 결정을 하니까 얘를 잘 보라겠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는데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다 y축에 접하는 그 원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려면 뭐 이런 형태가 되던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형태 다른 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y축에 접한다는 걸 가지고 얘가 원의 중심값 중에서 이 x의 값이 a, b 할 때 이 a, b 할 때 이 a의 값이 반지름하고 똑같은 값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근데 이것이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r, 얼마라고 반지름은 얼마고 이게 모르는 값이 r 값하고 b 값하고 두 개를 모르니까 이제는 좌표를 2개를 줘놓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이 원의 방정식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찾아가라 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원에서 여기서 보면은 어디 한 건데 어디였나? 원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과 원이 만난다 그랬을 때 원과 원이 만날 때 이 교점이 2개가 생길 건데 이 교점 2개를 지나고 있는 그 원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원의 다시 말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처럼 직선에서는 직선을 쓰고 한쪽에다 K배를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역하면 되듯이 원도 원을 하나 쓰고 K배하고 더해보면 이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 특별하게 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말하면 원에서 원을 빼버리고 는 0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딱 직선을 잘라버리면 이것이 선분이 되고 이 선분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이 되니까 원에서 원 빼는 것은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게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의 현도 되니까 그냥 공통으로 들어있는 현이다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또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K값이 달라지면 원이 계속 달라질 거니까 근데 가장 큰 원은 알 수 없다겠지. 가장 큰 원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알 수 없고 가장 작은 원은 이럴 때가 가장 작은 원이고 가장 작은 원은 이 공통현이 지름이 될 때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공통현이 지름이 될 때가 이 가장 작은 원이 나올 것이다. 공통현이 지름. 그럼 이건 이제 공통현이 지름이 됐다는 소리는 뭐냐 반지름을 일단 구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이렇게 원이 만약에 두 개 있다고 쳤을 때 원에서 원을 빼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이 공통현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인지 알 거니까 얘랑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얼마인지 구하면 두 배에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위치 관계를 따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만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을 풀라라고 하는 건데 원과 원을 만나게 원과 직선을 만나게 하려면 직선을 원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대입하고 난 다음에 대입을 하면 얘가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니까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올 거고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 연립방정식이 해의 개념이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로 해가 2개냐 1개냐 없냐 다시 말하면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접하고 있냐 아니면 만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뭐로 판단을 하라고 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관다겠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D하고 R 사이 관계를 봤을 때 D가 더 크면 이것이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고 D하고 R 관계를 봤을 때 D하고 R하고 완전히 똑같아 버리면 이것이 지금 접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D하고 R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D고 이게 R이야. 그럼 이거는 D하고 R 사이 봤을 때 R이 더 크다는 소리니까 얘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뭐가 있었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점과 직선을 이제 보긴 할 건데 원밖에 한 점이 있고 이 점은 몇 콤마 몇이라고 줘. 그다음 원도 주고 원 위에 있는 점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건데 이미 한 점을 택했을 때 이 A점과 이 P점 사이의 이 길이 이 선분 AP의 길이가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랑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게 있었잖아. 최대 최소 구하라 하면 무조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 이 A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할 거냐 뺄 거냐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었어. 이제 그 형태가 거의 이제 그
다른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걸 푸는 것, 이거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고, 이번에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또 봐야 되니까 저 형태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주어져. 근데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점이 이 A, B, C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어떤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OA 길이랑 OB 길이랑 OC 길이랑 같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OA 길이랑 OB 길이랑 OC 길이랑 같은 이 O를 찾는 것은 먼 기념하고 똑같다 했는데, 외심 찾는 거랑 똑같다겠지. 이게 이 세 점을 삼각형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O의 세 점에 점이 세 개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점은 이게 무조건 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게 중2 때 증명한 외심이었잖아요. 외심, 이 점이 외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외심을 구하라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갖다 놓고 이 점을 A, B라고 한 다음에 이 A, B를 찾아보면 외심이 나온다. 이런 걸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게 봤었던 부분이고, 내가 보니까 여기를 여기 나머지 거 오늘 그 유형 13번부터 21번까지 그 몇 개 되지 않는데 여기 그 다음에 따로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 좀 따로 풀니까 여기 이제 봐보면 이제 그 유형 그 13번에서 여기까지는 요시고요. 그래도 일단 본거긴 한데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안 풀렸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그냥 봐보기만 하고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그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 점이 세 개가 있는데 점 세 개를 지나는 원이 있는데 얘가 직선이 또 하나가 있고, 근데 이 직선과 원이 접한다겠어. 이렇게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 돼. 다시 말하면 얘는 빨리 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 그럼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이제 방법이 아까 이거지. 세 점 주어졌을 때 원의 중심 찾는 거. 그럼 이것도 식을 이렇게 지금 원의 중심을 만약에 A, B라고 한다고 치면 얘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게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원래는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양변 제곱해 보면 루트가 다 필요 없으니까 루트를 안 씌우고 그냥 하고 이렇게 또 x2-x1의 제곱에 y2-y1의 제곱은 x2-x1의 제곱에 y2-y1의 제곱에 원래 루트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다 사라지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풀 때 좀 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제곱은 뭐 보지 말고 풀으라고 했지. 어차피 제곱은 다 없어지니까 두 개씩 묶어서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a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6b 나오고 1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상수는 1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a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을 하니까 4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8a 나오고 마이너스 8b 나오고 제곱하고 더하면 30이고, 갖고 여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어서 둘이 연립방정식 풀면 A값 B값 나오는 거잖아. 이거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A는 B는 C꼴 푸는 문제 형태인 거야. 저걸 이용을 해서 일단은 구하면 원의 중심이 얘가 3,2가 나오는데 A가 3이고 B가 2에서 얘 원의 중심이 3,2야. 그럼 이제 접하는 개념으로 가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직선을 x, y, 상수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5분의 그 다음에 대입을 하니까 6 플러스 2 마이너스 k값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접하려면 이게 반디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반디름은 여기가 이제 3,2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 있는 거리를 구한 것이 제일 간단하잖아. 이 점과 이 점 사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이것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여서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루트 5가 나오더라. 이걸 여기다 곱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8 마이너스 k인데 이 절대값 k나 이거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그다음 제곱할 때도 8 마이너스 k의 제곱이나 k 마이너스 8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잖아. 상황이 여기서 지금 요 값이 절대값의 k 마이너스 8이 루트 5를 여기다 곱해보면 5가 되니까 그래서 k 마이너스 8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13이 되던가 아니면 k는 3값이 돼야 될 것이다. 둘이 더하다 했으니까 얘는 16이 돼야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B하고 R 사이의 관계가 누가 더 크냐 작냐 같냐를 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는데 여기 39번 여기 어느 한번 해봐. 이따가 또 안 된 거는 좀 따로따로 볼 거니까 유형 한 3개 몇 개? 얘 그 39번에 그 답이 3분의 루트 3 나와요. 3분의 루트 3. 안 되면 여기 몇 개는 좀 간단하고 한 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막 식이 이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것은 여기가 막 식이 막 이렇게 모든 찌개가 이렇게 막 식이 그 공식처럼 식은 나와 있는데 저런 것까지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얘는 이제 접선의 뜻의 형태만 1학년, 2학년 때 말했던 그 접선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게 별 문제는 없는 형태이거든. 얘가 지금 접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는 이제 상황이고 여기는 어쨌든 여기 그 책이나 교과서나 어쨌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공식을 따로 외울 수는 없는 이게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접선을 딱 생각하면 2개만 생각하면 돼. 접선 나오면 뭐냐면 접점에서 끊어가지고 얘의 길이가 얘의 길이랑 똑같다 하고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접점에서 이게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분명히 여기 어딘가가 원의 중심이 있다 이거지. 여기서도 접선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결국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두 가지만 알면 되는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또 수직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어불면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3 때도 이해를 했었는데 이 중3 때 형태에서는 길이를 좀 웬만한 거 다 줬었고 우리는 이제 여기가 이 점 알고 있고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니까 뭔지 알고 피타고라스를 쓰겠다 뭐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3,6이라는 점에서 3,6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그러면 원 나오면 무조건 원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한 건데 이미 표준형이 돼 있어.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1,2고 반지름이 3이야. 여기서 접점에서 딱 이었을 때 여기가 수직되면서 이 반지름이 3인 거잖아.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이거고 P가 접점이니까 접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고 그럼 이건 피타고라스로 끝나면서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빗변의 길이가 나오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여기가 지금 루트 20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20에서 9를 빼니까 이 길이는 루트 11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얘는 그냥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는 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는 것은 좀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 42번 접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쓰겠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막 이게 위에 어쨌든 그 공식은 따로 뭐 볼 필요는 없고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을 다 구할 줄 알아야 좀
얘 그 뭐냐 그 42번에 답이 5번, 아니 5번이라서 5번 나와야 되고, 근데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것은 잘 쓸 거라서 제가. 네, 이제 같은 것이 한 번 더 나온 거 그냥 지금 이제 45번도 앞에 위치 관계 똑같은 거를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좀 맞는데 힘들게 나오는 것도 지금 얘도 지금 그 위치 관계를 따지고 있잖아요. 원이 있는데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만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D하고 R 사이 관계에서 D가 더 크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거를 D를 구해야 되니까 X, Y 상수로 놔두고 원의 중심인 2,4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원의 중심에서 그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m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2,4를 대입을 하니까 2m 마이너스 4에다가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반지름 1이야. 근데 얘가 더 커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특별하게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 별건 아닌데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제곱해요. 근데 이것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거야. 양이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으니까 저럴 때 제곱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는데 그냥 이렇게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하고 같다 이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제곱을 해보면 그냥 2m-1을 제곱을 하는 말하고 똑같아서 4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크다. m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넘어가니까 3m의 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크다고 얘 m으로 묶으니까 3m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서 얘가 갈라져야 되니까 m이 3분의 4보다는 크고 m이 0보다는 작다. 근데 여기서 지금 0보다 작은 것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고 만약 범위 구하라 했으면 얘가 답이잖아요. 근데 3보다 4보다 큰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2니까 뭐 답은 2가 된다. 근데 원래는 범위 구하라 이렇게 많이 내기는 이 앞에 거랑 똑같은 거 문제 근데 그 45번 남은 유형인데 몇 개만 좀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문제 풀면서 따로도 못 보니까 원 그때까지 풀려면 어려움까지만 넘어가면 집합 좀 쉬웠다가 명제 좀 복잡한 것도 있다가 하거든요. 이 45번에 답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사이에 끼는 형태로 이거 답이 나와. 이제 요거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하면서 했던 거 봤던 것 중에서 이게 겹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좀 이렇게 형태를 잘 생각을 하면 이것도 잊어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는 48번과 50번을 다 풀고 하나를 내가 더 풀어보라 할 거야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는 내가 그냥 문제를 낼 거니까 얘가 지금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하고 직선이 있는데 이거 요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라. 아까 그 점과 점 주어놓고 이거 점과 점에서 최대 길이 구하라 하면은 중심에서 구한다면 반지름 더했다 뺐다 했던 거 똑같은 소리야. 얘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길이가 나오고 반지름을 더해보면 이것이 최대 길이가 나올 거다. 이것도 결국은 원의 중심을 구해야 되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얘가 그 3, 4는
18에서 이거 5 대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이 3,3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은 3,3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럼 a제곱 b제곱이니까 5분의 그다음에 3,3을 대입하니까 6 더하기 3 더하기 1. 이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그 거리에서 반지름인 루트 5를 그 여기다가 더해버리면 이것이 최대 길이가 될 거고 여기서 루트 5를 빼버리면 최소 길이가 되겠다고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엮어서 생각을 하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이거하고 48번 풀고 50번도 풀어보라 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복잡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잠깐만 하고 있어봐. 내가 이거 문제를 책에서 찾아서 하던 거 없으면 그냥 뚜껑이가 된 사람은 다른 거만 넣고 지금 그 48번에가 16이고 50번에는 1번 넣어야 돼. 50번 풀어야 돼. 48번 50번 풀어야 돼. 근데 40번 집에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개만 더 해보고 이게 지금 뭐냐면 원이 이렇게 이런 원이 있어.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는데 얘가 2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고 p점 여기가 있는데 얘가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내가 너희들이 조금 이렇게 막 뭘 잘 안 하니까 그냥 말하는 건지 좀 요 뭐냐 50번하고 48번하고 내가 이거 풀어보라 했잖아. 야 그럼 진짜 잘 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냐 이거 하고 문제를 좀 적어놓고 이거 이 유형도 생각을 해본다니까. 근데 이거 아무도 안 적어주고 요 문제 궁금한 이렇게 이런 거 막 이렇게 없는 문제를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적어놓고 이걸 종이 한 장만 주면 안 돼요? 책에다가 적어놓고 종이에다 적지 말고 책에다가 책 적을 때 로벅스야. 그 77쪽에 있는 데다 이게 원이 이런 원이 있는데 얘가 이 원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 구하라겠어. 이 P점은 원 이외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이고 좀 문제를 적어놓고 이 형태를 좀 이거 막 최소 구하라는 형태이잖아. 이게 지금 상황이 얘가 지금 근데 좀 달라. 이건지 힌트를 줄 수는 없고 잘 생각해 보면 기억 나올 수도 있어. 이 말 보고 뭐 생각나는 말 없어? 좀 아니에요. 뭐? 여기 두 직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지금 AP인데 P점이 어딘가에 잡히면 지금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이것을 많이 보고 왔잖아.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 앞에서 내가 분명히 앞에서 말했어. 원에서 나온다고 얘가. 점 사이의 거리에서 제일 거가 안 나. 오늘 아까 맨 첫 대장 할때 원의 방정식에서 얘가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 얘가 무게중심하고도 관련이 있었어. 무게중심 문제에서도 이걸 관련돼서 문제 많이 했어. 그거는 좌표일 때 평균이었어. 그 평균 기억하고만. 좌표로 주어졌을 때 A점이 좌표로 주어지고 B점 좌표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거 구할 때 얘가 뭐 이렇게 평균으로 가면 돼. 근데 얘는 무조건 요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평균을 할 수가 없어. 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점에서 이렇게 하면 평균이 맞지. 맞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삼각형에서 나오는 게 원래.
파푸스의 이제 중선 정리의 개념이라고. 왜 이걸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쓰냐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이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것이 파푸스랑 연결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구하라겠는데 그럼 A, B의 중점은 내가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 평균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가 만약 P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AM의 제곱 더하기 MP의 제곱의 2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빨간색으로 구할 건데 얘가 고정 이렇게 M점이 이미 딱 결정 나 있잖아. 그럼 P점이 어디 있냐에서 달라지는데 이 AM의 길이는 일단 고정된 값이지.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아. 그럼 최소가 되려면 MP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로 가는 거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점과 점에서 말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최소값이 나오면 얘 최소가 되는 거지. 점과 점에서 말했어야 됩니다. 점과 점에서 말했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지? 이 P점이 어디 있었냐면 최대가 되려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여기 있으면 되잖아. 뒷선과 원선, 뒷선과 원선이 이건 그건 아니지. 점에서 뒷선을 안 돼요. A, B 얘가 지금 보면은 A나 A, B 얘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거 어차피 직선이잖아. 그럼 만약 P점이 여기 있을 때가 최대인데 여기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뭔 거리가 나오냐면 이 길이가 나와. 이게 안 되지. 왜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만약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요 길이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형태로 가는데 이게 최소가 나오려면 원의 중심에서 M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한다면 반지는 빼니까 이게 원의 이게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에서 반지는 빼면은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최소 길이가 MP에 이거를 점과 점에서 말했어야 되는데 점과 적선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혹시 뭐냐 50번 됐어. 이거 꼭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는데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면 얘가 그 어디 쪽에 있는 문제로 봐야 되냐면 69쪽에 있는 거에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 69쪽에. 이건 아니죠. 어쨌든 소리나는 거 뒷선이랑 생각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바로 뒷선으로 이 보면 문제가 뭐 6분의 5루트가 나와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요번에 50번 됐어? 이것만 된 사람 안 된 사람 여기 바보 된 사람 이거 한번 구해봐. 이거 아마 답이 28였던 것 같으니까. 지금 파포스의 수순전이 몰라. 이게 뭐 앞에 것도 생각하지. 파푸스 중선 정리는 무기 중심하고 섞어가면서만 문제되는 거야. 얘는 지금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그 뭐라 이게 원은 때에 따라서요. 원은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도 대충 답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좀 많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얘가 지금 얘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얘가 지금 이런 그 원이 있는데 8,0과 얘가 6,0이라는 그 B점과 A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 길이는 고정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이미 끝난 거잖아. 이것이 피타고라스로 구한 것이 더 빠르지. 6, 8, 여기 길이가 10 이렇게 되지.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해도 되고 뭐 다르게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밑변의 길이는 10이고 2분의 1 곱하기 10에다가 그럼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그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를 빼면 높이 중에서 제일 작은 높이가 나올 것이고 반지름을 더하면 높이 중에서 가장 큰 높이가 나올 거다 이거지. 이건 이제 원의 중심인 그럼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이놈 가지고 직선을 구해야 돼. 그러면 또 기억하라고 내가 이거 하는 것뿐이야. 왜냐면 명지단에서 이것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을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이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플러스 y 절편 이렇게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었고 나중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이런 거 있었잖아.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었어. 식이 똑같은 건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겠었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직선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인 0,0에서 이거 풀어가지고 이것이 x, y 상수로 이렇게 나와야 돼. 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이 2이니까 반지름을 거기다 더해주면은 얘가 높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최대 높이가.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이게 결국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걔는 구할 줄 알 거라 믿거냐 이거 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가 지금 최대 넓이 구하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점과 직선 사이 이렇게 원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많이 쓰니까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거의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형태다. 여기는 진짜로 이거는 따로 정리 안 하면 이것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이 상황이 시간을 내가 단축하냐 안 하냐는 이놈이 내용이잖아. 이것을 외워서 푸는 것이 나니까 물론 이제 서술형에서는 원래대로 못 풀어야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접선에 관한 형태야.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에 관한 방정식 형태는 이거를 당연히 원래 풀어야 하는 그 나오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돼.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 푸는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거를 풀 때는 원래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의 지금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의 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형태로 볼 건데 이게 그 표준형 형태하고 일반형 형태하고에서를 좀 잘 생각을 하면 돼. 기본형, 일반형 여기는 뭐 같이 있다고 보면 되고 표준형 형태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반형 형태나 기본형 형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물론 외우기 싫으면은 식 하나 하고 그냥 풀어보면 된다고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그냥 해야 되니까 원 위의 점이라는 것은 기본형 형태에서 보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이 있는데 여기 어떤 한 점이 주어져. 원 위에 한 점. 여기가 x 다시 콤마 y 다시라는 어떤 한 점이 주어져. 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이제 원래 구하는 방법도 한가는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점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니까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던가 두 점만 알면 끝나거든. 근데 이미 한 점은 알아. 그럼 나머지 한 점을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 한 점을 구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그냥 쭉 가버리니까. 결국은 기울기로 간다 이거지. 접선 나오면 기울기 기억나? 아니 접선 나오면 뭐 생각난 거 있어? 내가 두 가지 중에서 뭐 있다 했는데 아까? 수직으로 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넘어가면은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 했잖아. 근데 원의 중심이 얘가 얼마냐면 0,0이거든. 그러면 이건 x1, x-y-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얘 기울기를 알거든. 0,0과 x-y-가 있으니까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x2-x1 분의 y2-y1이니까 얘 기울기가 이렇게 되버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도 끝난 거지. 왜냐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본형 형태에서는 이제 이것이 끝난 건데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m인데 한 점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 이거 어떻게 직선 써?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빨리 쓰니까 이거 앞에서 붙여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거는 기울기가 m인데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그랬어. 이렇게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얘인데 한 점 x-y-를 지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x 다시 더하기 y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적선의 방정식 식이야. 복잡하게 보이잖아. 근데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형태가 원 위의 한 점이야. 원 위 점에서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본은 형태는 암기를 하는 게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 암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원 위에 한 점이 x 다시 y 다시일 때야. 원 위에 한 점을 집어넣고 x 다시 더하기 y 다시 y는 r의 제곱이다 하면 끝나.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야. 근데 원 위에 한 점을 1,√3이면 여기 지나겠잖아. 1 대입하고 루트 3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니까 1,√3에서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은 이거 이런 방법을 해도 되지. 이거 0,0하고 1,√3 아니까 뭐 기울기 구한 다음에 막 해도 되지만 바로 한다고 치면은 얘가 그냥 이거를 x를 한 번 그냥 쓰란 소리야. x 다시를 한 번 쓰고 이제 x의 제곱이면은 쉽게 생각하면 x의 제곱에 x를 두 번 곱한 거잖아. 근데 그 두 번 곱한 것 중에 3번을 x 원 집어넣으란 소리야. 얘가 1x 1 곱하기 x 더하기 루트 3을 y 제곱이 y 두 번 곱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루트 3을 그냥 집어넣으란 소리야. 이렇게. 그 다음에 r의 제곱과 이게 r의 제곱값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원 위를 지나는 적선의 방정식이 끝납니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는 게 나아. 그냥 한 번씩 집어넣고 그냥 써버리면 된다라고 생각되니까 상황이. 얘가 기본형 확률 때 지금 이렇게 가본다 소리야. 근데 얘가 만약에 표준형이야. 얘 표준형이면은 얘 형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이 이거의 형태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y만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일반형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이렇게 되고 기본형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보겠다 소리야. 그러면 기본형 형태인데 아니 표준형 형태인데 원 위에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식 자체가 얘가 지금 예를 들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4야. 그러면 요거 위에 원 위에 있는 점이 얘를 그냥 간단하게 해서 2,3이라고 잡아봐. 2,3 요 원 위에 있잖아. 간단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지금 2,3 계산하면 2,3이면 원 위에 있지. 이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이렇게 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 이거를 한 번은 원래 공식대로 x-a는 그대로 쓰고 여기에서 x-2는 그대로 쓰고 한 번은 2 대입을 한 걸 쓰고 2-2를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 얘도 한 번은 y를 그대로 쓰고 한 번은 y를 대입한 거 쓰고 r 제곱하면 끝난다 이런 소리야. 그리고 x-a 이렇게 더하기 y- 여기가 한 점이 만약에 x y 다시면 이렇게 써면 된다. 이렇게 한 번씩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형이 외우기가 좀 힘들 수 있어. 일반형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식을 찾아내서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게 일반형에 관한 식을 찾기가 좀 힘들면 일반형에 관한 식은 그냥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반형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일반형은 이렇게 제곱에 되어 있는 것은 얘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일반형 형태가 지금 x1, y1이 x-y-가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x-x 더하기 y-y 하고 얘가 좀 복잡하게 됐잖아. 식 자체가 얘가 2분의 x 더하기 x-a 이건 안 해본 게 더 나아. 그거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냥 말하면 2분의 y 플러스 y 다시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근데 그냥 이거 에올라면 좀 복잡하니까 일반형은 그냥 표준형 고친다고 생각하면 일반형은 우리가 습관대로 표준형 고쳐보잖아.
표준형 고친 다음에 그냥 x 대신 x 한번 쓰고 y 대신 y 한번 쓰고 더 빨라지니까. 물론 이것도 알고 있으면 그것도 빠르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또 한 다음에 뭘 고치고 막 하니까 표준형은 그냥 가보겠다. 근데 일반 영공식 외워야 돼요. 네, 표준이 영공식. 표준형은 이거 외우면 거의 하지 않을까? 그냥 x 한 번 쓰고 x에다가 x 한 번 집어넣은 걸 쓰고 그냥 쓰고 y 한 번 그대로 쓰고 y에다가 y 다시 집어넣고 쓰고니까 이 형태만 기억하면 저것도 별거 없이 그냥 기억할 것 같은데. 저게 접선의 영공식. 적선의 방정식 저게 된다. 원 이외에 있을 때. 원 이외에 있을 때는 그나마 쉬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형태냐면 원위에 한점을 더 놓고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누구야? 밖에 한 점 넣기네요. 이거 일단은 나 하나 볼게. 지금 누구지? 내가 지금 하나 중에 지금 이게 이볼 때리는 못 쓰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이어서 한 것보다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나가.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내가 원 위가 좀 간단해서 원 위가 쉬운 거에서 이걸 먼저 했는데 얘가 지금 a, b가 원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얘가 그 접선이 얘를 지났다는 소리는 우리가 좌표는 대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식을 구해야지 대입을 하니까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소리야. 근데 얘가 원 위의 점이래.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x 한 번 대입하고 이것이 지금 x 곱하기 x인데 x에다가 x 한 번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ax 더하기 그다음 b 한 번 대입하니까 by는 25. 그럼 이게 접선 방정식 끝났다고. 근데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얘가 어디를 지난다 했냐면 1, 마이너스 7을 지난대. 1, 마이너스 7을 지나니까 얘가 되지. 그 다음에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풀어라 했냐? a, b가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도 성립하겠지. a제곱 b제곱은 25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a값, b값을 구하란 소리야.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방정식 개념이잖아. 2차, 1차 나오면 1차를 찾는 게 핵심인데 1차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지. a 대신에 7b 플러스 25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은 b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오겠잖아. 그 두 개 중에서 a가 양수하게 나오는 거 선택하면 된다 소리야. 여기서 적선의 방정식 찾는 게 중요한데 원위에 있는 점 버려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원위에 있는 이게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 푸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선 찾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 거야.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냥 방정식 푸는 거 형태인 거 뿐이니까. 여기 뭐냐 54번 한번 해봐. 54번 원위의 점이면 저렇게 한다고. 원위의 점이면 표준형도 마찬가지고. 표준 54번 여기까지 해야 돼. 실제로 수학은 상관없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한 사람 미리미리 읽고 딴 거 얼른 막 풀고 있어야 돼. 숙제 원 위의 한 점은 기본형이나 표준형이나 다 S에다 X 한 번 넣고 Y에다가 Y 한 번 넣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낫다고.
해볼까? 이제 지금 답이 마이너스 8 나와야 돼. 뭐 이건 뭐 기본형 함수가 좀 아니 원위에 있는 거는 간단하니까 이제 이것이 두 번째가 이제 이것이 이 접선인데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가 있거든.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줘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먼저 이렇게 원밖에 한 점을 줘. 원 위의 점이 아닌 원 밖의 한 점. 원밖에 한 점이 몇 콤마 몇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얘가 좀 복잡해. 원밖에 한 점을 주어지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원밖에 한 점을 이용을 해갖고 얘는 어쩔 수 없다. 이 식을 원래 구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니까 원밖에 한 점을 주어지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아까 하듯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한 점은 몇 콤마 몇을 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해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잖아. 나는 n만 구하면 되거든. 어차피 알파 베타는 알고 있는 값이니까. 근데 원은 또 주어져 있어. 원이 뭐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원은 다 구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제? 직선인데 원에 접한대. 그렇지. 직선과 원이 접해. 이거를 대입해서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접한다고 했으니까 또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를 이용을 해서 n값을 찾는 거야. 이거는 공식이 따로 없어.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차근차근 가야 돼. 내가 이거를 원밖에 한 점이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거야. 원밖에 한 점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이거를 판별식을 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판별식이 복잡하니까 원밖에 한 점을 쓴단 말이야. 근데 원밖에 한 점을 원밖에 한 점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때 이게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어. 내가 뭐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 말했던 거. 원래는 뭐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만 좀 조심을 하면 돼. 여기 보면은 이거야. 얘가 지금 표준형을 고치면 어차피 얘네들은 다 기본형이든 뭐 일반형이든 다 상관이 없어. 다 형태 이렇게 풀 거니까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얘가 25니까 3 이렇게 되지. 넘어가니까. 그럼 얘가 지금 1,4에서 기울기를 구하래.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문제가 좀 조심해야 될 꼴이야. 근데 내가 일단 그냥 구해봐 볼게. 원밖에 한 점 1,4가 있어. 1,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될 수 있는 것이 두 개 나올 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우는 거지. y는 기울기는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1,4를 지날 것이다 라고 식을 세운다고 그냥 이렇게. 그러놓고 우리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니까 이거를 x, y 상수 순서대로 놔야 돼. 이게 mx 그다음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4는 0 해서 이제 직선을 구했고, 그러면은 원의 중심인 3,4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3하고 같아야 되지. 왜냐면 접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잖아. 그래갖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지. 루트에 m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3,4를 대입을 하니까 절대값 3n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일단 없어지긴 한데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루트 3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없어지고 얘가 절대값 2m의 길이가 루트 3 곱하기 루트에 m의 제곱 플러스 1하고 같다 이거잖아요. 그럼 또 루트 나왔으니까 제곱해야겠지. 양변이 양변 제곱하면은 4m의 제곱은 이거 분명히 m 값이 그 두 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4m의 제곱은 이거 하면은 얼마야? 3m의 제곱 플러스 3이지.
4니까 얘랑 겹치는 것이 없었구나. 야 지금 뭐냐 m의 제곱이 지금 여기가 3 이렇게 나오지. 이게 m 값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정상 이게 m이 얼마나 하냐면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이게 끝난 거죠. 여기다 한 번은 루트 3 집어넣고 한 번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 적산의 방정식 끝났다는 소리야. 근데 얘는 기울기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기울기의 합은 0이겠지. 그런데 얘가 이게 두 개 나와야 정상이라고 풀면 근데 어쩔 때 보면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 그게 어쩔 때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 반지름 여기가 얘가 지금 1,4잖아. 이런 상황이 생겨올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얘가 그 원을 이렇게 만들다고 쳤을 때 여기가 2,5야. 그럼 지금 요 길이가 지금 근데 반지름이 만약에 2라고 쳐봐. 반지름이 그러면 요 점은 2,3일 거고 여기가 그지? 반지름 2 원이야. 근데 어떤 걸 줘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점을 여기서 5,3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 원바크 한 점에서 구할 때 이런 형태를 구해서 답이 m값이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 때 한 개가 나와볼 때가 있어. 원래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왜 한 개밖에 안 나오냐면 얘가 이 반지름이 얘가 지금 얼마냐 반지름 얘가 지금 요 2잖아. 얘가 5,3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하고 이게 딱 겹치지. 요 직선에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지금이 이렇게 이 접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선들이 안 나오고 시 자체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는 누군가 하나가 접선이 됐다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한 점이 이렇게 나와본 경우도 이 선이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는 나중에 또 한번 그런지 이제 못 되니까 거기 뭐냐 57번 한번 해봐. 57번 이거 원밖에 한 점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원래대로 다 풀어야 되니까 원밖에 한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이게 제일 우선이야. 원밖에 한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끝나고 해서 끝난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하겠다고 봐야 돼. 한 점 몇 콤마 몇 그거 가지고 바로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고. 기울기는 모르니까 그냥 얼마라고 놓고 문자로 놓고 이게 원밖에 한 점이잖아. 57번. 맞아, 57번. 나 잘못 말했다. 57. 일반적으로 이 m값이 두 개 나올 거라고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게 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야겠어. 원은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많이 쓰니까 안 하면 이상하게 나와. 무슨 0 나와 0 위가 이게 나왔어. 영어 치면 나왔어? 그 마이나 아이 하지마.
맞아요. 안 올라온 건 아니지. 또 돌아온 건 아니에요. 다시 원래도 안 돌아올 거라 믿지만 또 원래도 방학 중에 나오니까 근데 너도 아니 나오냐? 안 돌아가는 거. 원래 안 돌아. 원하는 선수는 조금 포기한다는 말. 내가 그랬잖아. 이것이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기말에가 애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원방을 끼워보니까 이게 오름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이 중간고사에 원방 평행이동이 다 끼어버려갖고 이거 지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거. 확실히 진짜. 집합은 그나마 좀 해보니까 집합은 어쨌든 원방 끼워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문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좀 까다로운 걸 하는데 막 원 두 개 나와서 원 이동시키고 막 난리치거든. 왜안 나오는 모르겠는데. 원이 막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뭘 하나 왜안 나오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봐도 된 사람이 이거 따라가고 있어. 얘가 지금 원밖에 한 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걸로 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기울기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하면서 적선의 방정식을 끝난 거고 나는 n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를 x, y 상수순으로 일단 놔두는 거지 이렇게. 각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2랑 같다면 끝난 거잖아. 점과 왜 4로 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접하면은 이것이 같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니까 루트에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그다음에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2m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값 이 값이 2랑 같다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안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이런 거는 다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이 없지. 절대값 안에서. 근데 이거를 풀면 이제 절대값 m 플러스 3이 2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이게 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양변 제곱을 해야 이것이 어쨌든 풀리니까 m의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는 그 제곱을 하면 4니까 4m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니까 3m의 제곱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잖아. 근데 여기서 또 m값 구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이것이 m하고 m2가 이것의 해잖아. 근데 이거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가 나올 것이다. 그냥 한 개 나올 거지. 굳이 이걸 인수분해 해갖고 m이 얼마인지를 그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겠지만 그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그냥 두 분의 합이 얼마다라고 바로 혼내버리면 되니까.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해가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얘는 지금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얘는 무조건 첫 번째가 직선을 세워야 돼. 직선을 세운다는 것이 기울기를 얼마라고 놓고 얘가 x-알파, 베타라고 직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얘가 반지름하고 같다를 쓰면 끝난다. 근데 이것이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울기 n값이 한 개가 나오면은 이게 분명히 접선의 형태인 x는 뭐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런 거. 그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 외우는 게 나와. 근데 좀 복잡하다서 외우기가 이것도 식이 조금 까다롭거든. 조금이야 조금. 근데 나는 외우기 뭐 하는가 하면 또 그냥 이 방법도 풀어야 돼. 이걸 이용을 해서 구한 거야. 지금 상황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얘는 기울기를 딱 주어져. 그러면 기울기를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mx 이렇게 가겠지. 기울기가 m이니까.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원이 이렇게 했는데 기울기가 m인 원. 근데 m이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도 위쪽에서 한 번 접하고 아래쪽에서 접하고 두 개 나오잖아.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고. 그 다음에 r하고 루트에 m의 제곱 플러스 상수가 이렇게 돼. 이게 왜 나왔냐? 이거 똑같이 푼 거야. 기울기 얘는 내가 그 식으로 풀진 않을 건데 기울기가 m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인지 줬으니까 mx 플러스 얼마라고 쓰는 거지. 그래갖고 이거를 넘기고 난 다음에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를 이용해서 이 b를 구해봤더니 그 b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소리야.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원위의 점은 그냥 그 공식으로 하는 것이 좀 수월하다고. 이게 물론 이제 까먹었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얘가 지금
얘 기울기가 준 거잖아. 그럼 까먹으면 볼 수 없다고. 얘가 지금 이것과 평행가 돼. 그럼 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렇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구할 적선의 방정식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mx인데 요 상수 b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아니 mx란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인 거잖아. 이렇게. 난 b만 찾으면 되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해놓고 얘 중심이 0,0인데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다를 이용해서 b를 찾는다고.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에 0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이 루트 2랑 같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는 필요는 없으니까 절대값 b가 2랑 같다. 따라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식이 한 번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한 번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그냥 하면 된다고. 원래 이 방법을 그대로 써갖고. 근데 공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y는 mx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m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것만 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에 아니 마이너스 1을 한다. r이 얼마냐면 r이 루트 2잖아. r이 여기서 r 이렇게 해야 되니까 r 곱하기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r 곱하기 루트에 m의 제곱 근데 m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 곱해보면 이것이 2가 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될 거다 빨리 나오잖아. 그러면 공식을 외우는 게 빨라. 이것도 적선은 공식을 외우는 게 나아. 그 다음에 이것도 공식을 외우는 게 나아. 빠르니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근데 만약에 이놈도 까먹어버리고 이것도 까먹어버리면 원래대로 하면 돼.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위의 한 점을 주어지면은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원위의 한 점을 준 거니까 원위의 한 점을 가지고 또 이것도 얘처럼 원박의 한 점처럼 식세갖고 풀어보면 되니까 아니면은 기울기 이용을 해서 아까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던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 근데 공식이 좀 더 나왔다 이거지. 거기 뭐냐 51번 한번 해볼까? 이걸 공식으로 하든 아니면 원래 방법대로 하든. 마이너스가 어디서? 이거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이거 b야 b. 이게 넘어가는 거. 2야. 이거 이렇게 2야. 마이너스 x 2점하고 플러스 2야. 2월. 어? 2월. 2와 이거. 2 앞에 마이너스 2월. 어디야? 요거? 아 이거 빨리 했어. 이거 플러스 2양하고 2양하고. 얘는 2양 했다. 2양을 이거 그냥 x, y 상수 순서 나누려고 2양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저렇게 풀려면은 시간 걸리려고 돼. 어쨌든 간에 이 3번만 잘 기억하면은 이 1번, 2번 다 까먹어도 구할 수는 있어. 3번도 다 풀 수는 있으니까. 원밖에 한 점 이용해서 직선을 세운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다 풀 수는 있어. 빨리빨리 풀어내려면 이거는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맞네. 표준형식에서 내가 그거 한 개 또 가다가 표준형에서 난 하나 더 말할게. 일단 이거 얘 지금 그 10 구하면은 y는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루트 r 값이 이거니까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에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이 식이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10 될 거고 이렇게. 근데 이 평행한 두 직선이 아 이거 뭐야 판 아니었네. 평행한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거랬네. 나는 원과 만나는 두 점이잖아. 얘가 지금 이런 거잖아.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상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3x 플러스 10, 3x 마이너스 10이면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가고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가고 다 드릴 거였잖아 지금. 그런데 뭐라 했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왔어. 이것이 이렇게 뭐 가르고 있는데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이런 거잖아. 무슨 양이야? 이게 내가 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요것만 보고 PQ 구하기 구하라고 서로 PQ가 해서 편이잖아.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또 주실 거 여기서 지금 이게 Y절편과 Y절편 사이 그냥 거리 구하라는 거 아니냐. 20. 여기서 지금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것이 하나가 마이너스 10일 거고 하나가 10일 거니까 또 중학교 2학년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 y 절편이다 이런 거잖아. 요거과 요거 사이 거리니까 20이지. 문제 중학교 2학년 안 그리고 표현하는 문제라는데. 만약 이것이 표준형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이동하면은 직선도 a만큼 b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이 식 자체가 이렇게 일반형 기본형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주어져 놓고 기울기가 m일 때 뭘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이 접선이 그대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대로 이동한다고. 그럼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겨. y는 mx 쓰는데 이건 x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도형의 이동 뒤쪽에서 나와.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때 평행이동 있었잖아. 2차 함수에서 평행이동을 하면은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y 이게 중학교 원래는 이게 지금 뒤쪽에서 나온 건데 대충 중학교 3학년 거로 대충 내가 봐보면 얘가 지금 1,4라는 그 포물선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면은 얘 꼭지점이 1,4니까 이만큼 이동하면 여기 3,4가 되잖아. 꼭지점이 3,4가 된다는 소리는 얘가 좀 식이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x축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쓰면 x축 방향 이만큼이지. 그럼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값이 그냥 바로 나와 식이. 얘가 지금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해야 되잖아. 이거를 x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만약에 a, b로 되어 있을 때라는 소리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닫고 이게 만약 귀찮으면 그냥 그 써보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m의 제곱 r 제곱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가 m의 제곱 플러스 이제 우리가 y축 방향 이동은 위아래로 그냥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y는 ax라는 거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것이 1차 함수였잖아. 그럼 y축 이동 방향은 그냥 더하기 하면 끝났었지. 얘도 똑같아.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것이 x, 원래대로 따지면 이것도 y 대신에 y-b를 하는 건데 얘가 이동하면 어차피 플러스 b가 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으니까 그냥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오면 여기 있는 이 x 값이 x 대신 여기가 a, b만큼 표준형은 이동된 식이니까 요 1차 함수도 a, b만큼 이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이거는 이것은 안 해오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세 명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려면 나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두 개의 이렇게 접선이 있어. 네? 어떤 원박과 한 점에서 원박과 한 점, 예를 들어서 1,5라는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게 x 다시 y 다시해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두 개의 접선이 생길 거고 그럼 접점이 두 개 생기겠잖아. 그러면 이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이 식을 찾아라. 이 식이 뭐냐 이렇게. 공식 있었잖아.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어차피 교점을 두 개를 찾아야 뭘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 원과 연립관계를 풀고 부하고 연립관계를 풀고 그래서 점 두 개 찾은 다음에 직선을 구해야 돼. 근데 얘가 식을 좀 간단한 거 여기가 좀 간단한 거로 내가 예를 들면은 1,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원이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1이고 2고
이런 원이 이렇게 있는데 가 아니고 중심이 0,0인데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어. 1인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는데 이 원박과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접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2개 나오잖아. 2개 나왔는데 그때 접점이 있을 건데 그 접점을 지난 이 녹색 선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지금 만약에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렇게 돼. 만약에 이 점이 이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이 있는데 x 다시 y 다시가 있어 원밖에 한 점이. 근데 이게 만약에 원 위의 점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이 x 다시 콤마 y 다시가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각해? 연대로 쓰는 한 번씩 더 써서 아까 어떤 한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면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 맞다. 이걸 알아야 돼. 빨리 쓰는 걸. 네, 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점 있지. 요 점이 접점이잖아. 이 접점을 만약에 x2y2라 하고 이 접점은 x3y3라 해봐. 그럼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원의 방정 아니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냐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x 한 번 쓰고 x 쓰고 y 한 번 쓰고 y 쓰고는 r의 제곱을 되게 쓴다 했잖아. 원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여기도 이 점이 지금 x3, y3가 원 위의 점이야. 근데 그 원 위에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3, x 더하기 y3, 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잖아. 원 위에 점이면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쓴다 했잖아.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한다 하겠지. 근데 봐봐. 근데 여기 있는 식을 봤더니 봐봐 여기가 지금 이 형태를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빨리 할 때 여기 봐봐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 있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지금 상황이 요 접선의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형태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x 다시 y 다시를 원밖에 한 점이지. 요 점은 원 밖에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점이잖아. 근데 그것을 만약에 원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식을 써본다면 어떻게 쓰느냐? 원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x 다시 y 다시가 뭐예요? 아까 원밖에 안 되더라고. 조금씩 원래는 근데 왜 저거 원 위로 넣어요? 아니 이게 지금 그 원래 내용이 조금씩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것이 아니다니까. 그냥 내가 요거 하려고 그냥 걔는 말한 거. 형식 말해주면 안 돼요. 저거 왜 이게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식 적선의 방향 찾고 난 다음에 연립방 풀고 연립방 풀고 해갖고 지금 이 점 찾고 하고 직선 막 구해야 돼. 근데 바로 하면은 얘가 지금 원 밖에 한 점이지. 네. 이 직선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인데 이 녹색 선을 찾을 때 이 원 밖에 한 점이 마치 원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구한 거하고 이거를 나중에 그 극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한다고. 접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거는 이렇게
네. 이건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는 기하에서 나온 형태라 안 할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근데 이 내용이 어떤 어려운 문제 풀 때 알고 있으면 실제로는 간단하게 끝나버리니까 이게 극선의 방정식인데 이걸 그냥 마치 원 위에 있는 것처럼 하면 그냥 극선의 방정식 바로 나와본다고. 이 점이 원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면은 x 한 번 쓰고 x 쓰고 그냥 y 한 번 쓰고 y 쓰고 r의 제곱 r의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쓰잖아. 이게 그냥 이 녹색 선이 된다. 이제 교점을 지나는 원바크 한 점에서 이런 네가 한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원바크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러면 접점이 두 개 나올 건데 그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 점이 원 위에다가 생각하고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냥 막 연립을 해서 막 뭐 하고 막 구하지 말고 그냥 빨리 구해본 다음에 이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구해놓고 막 이 현의 길 구하라고 하던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그런다. 그러면 이 직선 찾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는 그냥 바로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바로 식 구해본 다음에 현 길이 구하는 거에 뭐 금방 구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 현 길이 까먹고 있으니까 현 길이 내가 조금이니까 봐보고 다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다시 말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 얘가 중요하다고 해 지금. 근데 여기서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이거 지금 원인의 함정 있을 때 이거하고 이것은 외우는 게 낫고 접선도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얘도 외우는 게 낫고 얘를 a만큼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그다음에 b 붙여갖고 평행이동 개념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기울기가 3이야. 그럼 이걸 구하라 하면 y는 3x에 기울기가 3이니까 접선이 그런데 그냥 기울기가 3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에 그 다음에 r의 제곱 m의 제곱 플러스 1 하니까 얘가 루트 10 이렇게 쓰잖아. 만약에 기울기가 그냥 접선이 3이면 바로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근데 얘는 이거를 이동한 거야. 얼마만큼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치? 중심이 1,-3이니까 얘를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식이란 말이야. 저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 y는 3하고 x 대신에 1만큼 근데 그 1을 바꿔서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똑같은 거지. r 루트 m에 대고 플러스를 한다음에 플러스 b 근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끝난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걸 이제 안 그러려면 이제 그 뭐냐 쓴 다음에 점과 지선 사이 거리 써갖고 하던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근데 애우면 되고 애우기가 좀 뭐 하면은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y는 3x 플러스 얼마라고 쓴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또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 루트 10과 같다를 또 쓰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그 외우기가 힘들면 저걸 써서 하는 거고 좀 외울 수 있으면 저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나 지금 오늘 한 것을 어렵다 생각하면 큰일이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형태인데 좀 정리해서 접선 어떻게 구하고 정리를 해서 이 형태의 유형을 외우든 아니면 뭐 어떻게 지금 찾고 있는가를 구하고 정리하면 금방 끝나는 거고 이게 제가 실제로 어려운 게 있다니까. 실제 어려운 원의 방정식 문제가 이것은 이렇게 내면은 좀 거의 아예 기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를 내는 거고 이게 해결돼야 실제로 다른 거를 좀 복잡한 걸로 푸니까.
지금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갖다 이것까지 했으면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없고 내일 하고 나머지 거는 좀 따로 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문제를 좀 풀고 해야 되니까 다는 여기서 안 풀고 좀만 여기서 같이 보고 왜냐면 또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집에 있어도 엄청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금요일이에요? 내일이죠. 내일 여기 뒤에 거좀 보고 나면 여기 뭐냐 그 사이 거 풀어보고 안 된 거 있거나 이해 안 간 거 있었으면 말해봐.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